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봤는데 항상 이제 헬스하는 헬창분들만 모시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위성호 파워리프터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합정동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파워리프팅 헬스장인 짐TP 4호점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위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디빌딩식 운동과 파워리프팅식 운동의 차이를 3대 운동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벤치프레스부터 한번 차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보디빌딩을 당연히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면,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립과 해당 부위에 얼마만큼의 타격을 가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대흉근에 얼마만큼의 이제 혈류를 집중시킬 수 있고, 다른 부분을 최대한 고립시켜서 이 중량과 저항을 그대로 가슴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요건데, 그래서 자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손 잡는 위치는 내렸을 때 얘가 팔꿈치가 각도가 90도 정도만 나올 수 있는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위치. 자, 얘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손목을 먼저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들어주시고, 당연히 하체랑 이런 나머지 허리나 이런 코어나 이런 부분을 고립을 시켜준 상태에서 숨각 들고 그대로 내려주시는데, 이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지면 어깨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팔꿈치를 안으로 넣어서 그대로 가슴으로 넣습니다. 이완할 때도 최대한 저항감을 가슴으로 갖고 왔다가 쭉쭉 밀면서 가슴에 최대한의 혈류 공급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횟수는 8 내지 12회. 저는 8 내지 12회를 5세트 정도 하는 식으로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파워리프팅식 훈련의 차이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파워리프팅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을 올해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파워리프팅 스타일의 운동을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테크닉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힘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 힘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파워리프팅은 근육에 집중할 필요는 크게 없고 그냥 최대한 쉽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어떤 경우는 이 그립의 차이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만약에 팔이 강하다 하면은 최대한 조금 좁게 잡는 게 유리하고, 보통적으로 스탠다드 그립 90도, 아까 선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가장 많이 처음에 할 때는 가장 많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기술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넓게 잡아서 가슴이 튕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간 정도 그립을 잡고 합니다. 스탠다드 정도 하고, 선수님처럼 가슴에 집중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내려서 쭉 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 스쿼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쭉 내렸다가 쭉 내렸다가 쭉. 약간 저 벤치프레스를 설명할 때 스쿼트 그 하단 튕기는 그 동작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을 많이 해요. 약간 근데 스쿼트도 보디빌딩식처럼 제어하는 스쿼트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바닥 구간에서 일부러 튀기거든요. 거기서 하단을 쉽게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랑 스쿼트는 원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간에 한번 질문 한번 드리면, 시즌이랑 비시즌의 파워리프터도 차이가 있다. 그거 한번 좀 설명. 네. 보통 이게 만약에 최상급 레벨에 있는 선수면은 그 근비대 몸을 키우는 훈련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상급자 이하, 중급자에서 상급자, 자기 레벨이 1, 2등 하는 경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 근비대 블락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상도 안 당하고 몸을 다진다고 하죠. 몸을 만들어가는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보통 파워리프터는 무조건 무거운 무게만 한두 개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영상 안 올리는 기간에 그 근비대 구간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면은 그걸 간과하고, 당연히 영상 같은 거 올릴 때는 한두 개 드는 것만 올리지만은, 실제로는 보디빌딩 선수들처럼 횟수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레벨이 높은 선수들도 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내추럴들. 파워리프팅에도 당연히 이 약물 그런 사용에 그런 확실히 프로그램 차이가 있군요. 네. 일단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근비대 훈련 따로, 그 다음에 어느 이제 시즌이 다가올수록 점점 원RM으로 수렴하는 그 리프팅식의 훈련으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횟수 범위를 말씀드리면 3개에서 6개를 1년 중에 보면은 3개에서 6개 사이를 가장 많이 훈련해요. 보통 5개가 제일 많이 해요. 보통 5개로 운동하는 게 제일 많고, 보통 8개, 10개 안 한다고 하시지만은 합니다. 몇 개월 동안 합니다. 제가 또 하체가 장점인 부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보디빌딩식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설명을 또 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또 회원분들 가르치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되게 이 바를 넓게 잡고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어깨가 가동거리가 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좁게 잡고 목 뒤에 완전 올립니다. 이제 하이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 너비 정도 벌려주고 무릎을 약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서 상체를 세우고 그대로 고관절을 아래로 당근다는 느낌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그시 레그 프레스 하듯이 그냥 다리로만 쭉 올라와서 마지막에 다리 한번 짜줍니다. 다시 이렇게 최대한 상체나 어떤 코어에 개입 없이 하체만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저는 12개씩 5세트를 하고 있고, 이제 근비대 훈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스쿼트도 중량을 좀 올려야 되는 훈련을 하는 주에는 6개에서 8개 정도 될 수 있는 중량을 들고 있고, 현재 저는 그게 한 140kg 정도?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스쿼트에도 2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로우바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 하이바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리가 강점이고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보통 하이바를 많이 선택해요. 이게 로우바가 역학적으로 더 많이 드는 건 맞는데, 이게 세계 챔피언들 보면 하이바로도 1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로우바만 고집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깨가 안 좋거나 아니면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로우바가 오히려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깨가 안 좋기 때문에 어깨에 걸쳐놓고 하면은 저는 운동이 더 가벼워도 되게 불쾌감이 들고 훈련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바 스타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한 스타일입니다. 자, 보통 그립 넓이는 등에 얹는 넓이 중에서 최대한 좁은 게 좋은데, 만약에 자기가 앞으로 쏠리는 스타일이야, 중량을 했을 때, 그러면 조금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 넓게 잡으면은 등을 많이 안 쓰는 대신 상체가 더 세우기가 편해집니다. 좁을수록 앞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량을 잡았을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좁은 그립은 아니고 중간 정도 그립 하고, 자, 보통 하면은 보디빌딩에서는 다리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에 집중을 많이 해요. 배가 빠지는 순간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스쿼트는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을 크게 하고 배에다가 집중을 많이 하고 그대로 쭉 내려서 쭉 치고 있는 겁니다. 쭉 이런 식으로 보디빌딩 스타일을 나누는 거는 웃기지만은 굳이 나누자면은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근육에 집중하는 방식이라면 파워리프팅은 일단 많이 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신의 협응력을 이용해서 그 밑에 하단 구간에서 쉽게 탈출하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제어를 하면 오히려 못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어를 해서 그 구간에서의 저항을 최대한 하체로 가져가려고 한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네. 밑에서 폭발적인 거를 이용하면은 하단 구간에서 탈출이 쉬워집니다. 요즘은 파워리프팅이랑 보디빌딩이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파워빌딩. 그렇죠. 파워리프팅 베이스의 보디빌딩 이런 것들 많아서, 저는 이제 전통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피지크 선수는 이제 등에서 뒤에서 돌았을 때 길이끈이 좀 너무 선이 굵으면, 등에 있는 다른 데 선에 비해서 척추 길이끈의 선이 굵으면 오히려 감점이라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중량을 또 그렇게 많이 안 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량 훈련을 할 때도 있지만 저중량으로 좀 등에 자극을 먹이는 느낌으로 할 때가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등 운동 막바지 마지막 종목으로 데드리프트를 넣어서 가슴 운동할 때 플라이로 마무리를 하듯이 데드리프트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설명을 드리면 데드리프트 손을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뜨렸을 때 잡히는 그냥 편한 위치, 거기를 일단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다리는 어깨 넓이가 살짝 넓게, 그래서 허리가 말리지 않게 그대로 들어서 이제 루마니안식으로 저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오면서 등을 한번 완전 쭉 등이 짜면 짧네. 아, 이런 이렇게, 식으로. 아. 그러니까 절대 고중량을 다룰 수는 없는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그런 중량 위주의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중량으로 들어가서 한 100kg에서 140kg 정도까지만 올리고 등을 완전히 다 수축시키는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워리프팅 시험 보겠습니다. 파워리프팅 스타일 데드리프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스모 데드리프트랑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있는데 일단 스모 데드리프트는 제가 주력으로 하는 데드리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일단 뒤쪽 근육을 많이 쓰는 걸로 설명해요. 몸이 아까 보디빌딩 하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뭐 교과서적인 뭐 자세라고 하면은 뭐 몸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몸이 세워질수록 불리합니다. 최대한 엉덩이가 높은 자세에서 등만 펴가지고 최대한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무릎이 밀릴수록 이게 올라오면서 한 번 힘이 더 쓰이기 때문에 중량 차이가 뭐 많게는 10kg 이상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유리합니다. 물론 헤비급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엉덩이를 높이 해놓고 자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굴렸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그 정도 체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발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발 중심에서 최대한 몸에 가까워야 됩니다. 일단 데드리프트는 최대한 몸에 가깝고 자 힘만 접어준 상태에서 이러면은 저희는 이제 데드리프트 세팅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무릎을 밀어서 몸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발 중심에서 힘만 접어주고 그대로 그립만 잡아주고 그래서 가슴만 최대한 들고 등이 들면은 데드리프트에서 키포인트가 가슴을 들었을 때 이미 당겨지는 느낌이 세야 됩니다. 풀려있다가 확 드는 게 아니고 이미 가슴을 드는 순간부터 당겨지고 있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래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몸의 이 구조상 아래를 보는 게 좀 더 드는 데 유리합니다. 힘이 덜 쓰이고 근데 뭐 물론 정면을 보고 싶은 사람은 정면을 봐도 되긴 합니다. 저는 아래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 힙을 한번 접고 자 그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가슴만 들어주고 그대로 쭉 일어납니다. 자 이게 파워리프팅식의 데드리프트입니다. 최대한 짧게 이동합니다. 등 근육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엉덩이랑 허리, 햄스트링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파워리프팅,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뭐 솔직히 눈팅하는 파워리프팅 그런 어떤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데드리프트 한 영상이 한번 올라왔는데 왜 저런 데드리프트 자세가 나올까라는 말에 어떤 댓글창에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인 줄 아니까 그러는 거지 라는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설명 들어보니까 데드는 등 운동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하체와 엉덩이가 많이 쓰이는 포스테리어 체인이라고 후면 근육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 근육이 아닌 엉덩이, 햄스트링, 등으로 이어지는 세 개가 연결된 근육군을 다 같이 쓰는. 근데 보디빌딩 선수분들은 물론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파워리프팅 선수들도 이 땅 데드리프트가 굳이 보디빌딩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급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른 거는 존중하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의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네.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 기본만 지켜진다면. 네. 오늘 이렇게 3대 운동 위주로 파워리프트식 훈련과 보디빌딩식 훈련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여기 매니저님도 그렇고 서로 이제 본인이 전문가라는 그런 확실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나름대로 그래도 10년 이상 그 해당 분야에서 운동해본 거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는 데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